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SS의 필요성, ESS가 과연 돈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관련 이슈로 인해서 ESS 도입을 검토하는 태양광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임야 개발의 허가가 힘들어져서 추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힘들어진 데다가 임야 가중치도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ESS 가중치는 그대로 5.0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ESS에 대한 가중치는 높게 유지하는 걸까요?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소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발전이 집중됩니다. 굳이 ESS를 사용해서 전력 사용량이 낮은 저녁 시간대에 방전할 필요는 없겠죠. 전력을 생산하지도 않고 저장했다가 방전만 하는 ESS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ESS의 경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힘듭니다. 풍력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구름만 한번 지나가도 발전량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발전량이 변동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력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은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전력망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전력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끄고 켜기 어려운 석탄 화력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단시간에 가동할 수 있는 LNG 발전소와 같은 예비 발전소를 두어서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력 공급 자체에 변동성을 띠게 됩니다. 만약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 비율이 20%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출력이 변동이 된다면은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갑작스러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출력 하락을 대비해서 현 수요 이상의 화력 발전 가동 등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을 유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현상으로 더 커브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낮 시간대에 가장 부하량이 낮아지고, 태양광 발전이 끝나는 저녁 시간대에 부하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들의 숫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녁 시간대에 치솟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발전소 증설이 요구되는 거죠. 거기다 갑자기 낮에 구름이 끼거나 비가 와서 발전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즉시 가동이 가능한 LNG 발전소 같은 발전 단가 높은 발전소도 증설을 해야 되고요. 이처럼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를 건설해서 환경 비친화적인 상황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계속 추진돼서 결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20%가 되게 된다면은 우리도 더 커브 현상이 일어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봄, 가을 더 커브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인 ESS 도입 촉진은 필연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일본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립 시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더 커브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가정용 ESS 보급 확대 쪽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그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래를 대비해서
REC 가중치를 높이 부여해가지고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ESS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광 발전소에 ESS를 도입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kW, 즉 1메가와트 발전소에 3000kW, 즉 3메가와트 ESS를 도입했을 때 한 달 매전 수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80원, REC는 100원, 평균 발전 시간은 3.5시간, 배터리 이용률 74%, 그리고 ESS 전체적 효율이 약 70%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 이용률과 ESS 효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맑은 날이라면은 1메가와트 발전소에 3메가 ESS를 완충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매일 날씨가 맑을 수 없기 때문에 3메가 ESS를 매일매일 풀로 충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ESS를 100%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어느 정도 ESS를 이용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이 배터리 이용률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74%라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SS 효율이 70%라고 하고 있죠. 이 항목은 배터리 DOD, 손해 전력 사용 비용, 충방전 효율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이 손실되게 되는데 30%만큼은 손실된다는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배터리 DOD, 손해 전력, 충방전 효율 같은 것들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이 일부 손실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해서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달 발전량을 보겠습니다. 1000kW로 하루에 3.5시간, 총 30일간 발전했다고 했을 때 1개월 발전 전력량은 105,000kW가 되겠습니다. S&P를 계산을 먼저 해보면 105,000kW에 80원을 곱한 가격인 840만원이 되겠죠. REC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5,000kW를 모두 충전해 방전할 수는 없습니다. 배터리 이용률이 100%라고 해도 1메가 발전소에 3메가 배터리니까 3.5시간 발전한다고 했을 때 0.5시간 분은 충전이 안 되겠죠. 이렇게 충전이 안 된 부분에 REC는 태양광 발전소 원래 REC인 1.0 가중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ESS에 충전되는 전력량을 먼저 구하고 105,000kW에 충전된 걸 빼면은 REC 가중치 1.0을 적용할 전력량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ESS에 충전되는 전력량을 보시겠습니다. 3000kW, 즉 3메가 배터리이므로 한 달에 30일 동안 완충한다면 9만 kW가 되죠. 여기에 이제 배터리 이용률 74%를 곱한 66,600kW가 ESS 충전량이 되겠습니다. 66,600kW를 기준으로 이거 66,000kW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ESS 태양광 가중치 1.0을 적용받는 양은 105,000kW에서 66,600kW를 뺀 38,400kW가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는 전력량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를 근거로 이제 먼저 5.0 적용받는 그 ESS 충전된 거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66,600kW에 가중치 5.0 그리고 이제 발전 단가 100원을 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 효율 70%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효율 70%를 곱해주면은 2,300만원 가량이 ESS REC 매출이 됩니다. 태양광 REC 매출액은 태양광 REC 1.0 적용받는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38,400kW에 가중치 1.0 100원을 곱한 384만원이겠죠. 이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을 다 더하면은
총 3,500만원 가량이 1개월 매출하게 됩니다. ESS 설치를 안 했다면은 여기 이제 한 달 발전 전력량에서 S&P와 REC를 더한 180원을 곱한 금액이 1개월 매전 수익이 되는데 1890만원입니다. 이제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1890만원 가량으로 ESS를 설치한 경우에 비교해 가지고 1600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ESS 가격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거의 발전소 하나를 더 지은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죠. 물론 실제로는 여기서 계산한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 발전 시간 자체가 더 나온 지역이 많고요. 배터리 이용률, ESS 효율 자체를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ESS 도입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ESS를 검토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ESS를 설치한다면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이 됩니다. 이게 여기에 표는 태양광 발전소 1MW와 3MW ESS를 함께 도입해 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언제 투자금이 회수되느냐를 나타낸 표입니다. 태양광만 건설한 경우와 ESS를 도입한 경우 임야 가중치가 적용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ROI를 보시면 REC 가중치 1.0일 때 ESS를 도입한 경우 가장 연수가 짧고 그리고 REC 0.7일 때 REC 0.7이고 ESS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가장 긴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REC 0.7일 때 ESS를 도입을 한다면은 1.0인 경우와 수익 총액의 ROI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ESS의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ESS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융 조달은 대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